서울의 한 대학가. 배고픈 학생들의 발길을 붙잡는 곳이 있습니다. 햄버거도 아닌 것이 모양이 조금 특별해 보이는데요. 여기 토스트 파는 곳인데 되게 맛있어요. 토스트 나왔습니다. 돌돌 말린 모양이 딱 봐도 색다릅니다. 게다가 달걀 패티는 뭐 어마어마한데요. 14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그렇다면 제 학번은 몇 번일까요? 토스트 창업 석 달째 29 청년 초보 사장 이준형. 잘 나가던 컨설팅 회사를 그만두고 모교 후문에서 토스트를 파는 준형은 꿈을 위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이 한국식 토스트를 전 세계에 한번 다 퍼뜨려봐서 세계적인 열풍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토스트 열풍. 한국식 토스트 열풍의 시험 무대는 식도락의 천국 중국 상하이. 한류 바람을 타고 K-팝에 이어 K-푸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음식 한류의 중심에 대한민국 청년 사장들이 있습니다. 2014년 중국 최대의 음식 평가 사이트인 대중점평에서 레스토랑 30위 중 한국 레스토랑 1위를 차지한 배찬수 사장. 작은 컵 떡볶이 가게로 시작해 16호점까지 가게를 열며 상하이를 평정 중인 한국 분식집 박강민 사장. 두 청년 사장에게서 배우는 상하이 창업 노하우. 상하이 토스트를 팔면서 초보 토스트 청년 사장의 상하이 창업 도전기가 시작됩니다. 중국의 경제, 금융, 무역의 중심지이자 중국 최대의 도시 상하이. 우리나라의 명동과 흡사한 이곳은 상하이 최대 번화가인 난징루입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관광객들과 상하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죠.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이곳에 대한민국 토스트 청년 사장 이준형이 왔습니다. 제가 토스트로 한번 이 상하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겠습니다. 난징루의 서쪽인 난징시루에 위치한 우지앙루 미식거리. 이곳은 상하이에서도 가장 유명한 먹자골목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반가운 음식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숙박에서도 진짜 많다. 한국살 집도 있고 부대찌개 집도 있고. 외국 음식점들이 즐비한 이곳엔 뭐 삼겹살, 부대찌개와 같이 한국 음식점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와 K-팝으로 이어진 한류 열풍이 음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하이뿐만 아니라 베이징, 광저우의 부유한 대도시에서 떡볶이와 비빔밥, 삼겹살을 먹는 중국인들을 이젠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죠. 然后我们最喜欢的就是它的石锅拌饭，因为它是一个烘往上面烘，然后饭是有点焦，配上它的拌饭酱，上面还有一个蛋，捣碎了之后的话，风味就特别好吃。 우지앙루에서도 상하이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곳은 중국 최초의 프랜차이즈 한국 분식집입니다. 가게 앞 테라스도 이미 만원인데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니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이렇게 사람들로 북적이는 걸까요? 대기표까지 받아야 하는데요. 어디 보자. 무려 21번째입니다. 한글로 쓴 메뉴판이 인상적인데요. 밥, 탕, 분식으로 나눠진 메뉴들만 30여 가지.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 이게 뭐예요? 된장찌개에 국수를 넣은 된장국수와 떡볶이, 치즈볼 등 우리나라 분식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뉴에 퓨전을 더한 음식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의 단연 인기 메뉴는 떡볶이. 얼핏 보기에는 한국 떡볶이와 똑같이 생겼는데요. 매운맛보다는 단맛이 확실히 더 많이 나고요. 겉보기에는 한국 음식이랑 똑같은데 맛은 확실히 달라요. 가게 안을 가득 메운 상하이 사람들. 상하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매운맛에서 새콤달콤한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아가고 있습니다. 上海这边的一个口味会比较甜，
因为韩国菜是会比较辣一点，那感觉说这个菜的味道也是会适合我们这边的一个当地一个口味。你好，你好， 사장님 혹시 계신가요? 那边两位是我们老板，请跟我来。 상하이에 한국 분식 열풍을 일으킨 사장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서 토스트 가게 하는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상해에서 토스트를 한번 팔아보려고 왔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창업 노하우들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 분식 열풍의 주역 손하나 박강민 사장. 같은 한국 분이고 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상하이에만 16개 직영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기업이지만 새로운 메뉴를 출시하게 되면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는 일은 사장의 몫입니다. 带汤味道怎么样？你们需要的还给你们续的。好的，谢谢。好，谢谢。 처음 온 손님들에겐 먹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고 있죠. 这个最好吃是这个翻着吃是最好吃。 상하이에서 대학을 나온 박강민 사장. 이 일을 하더라도 좋아하는 것을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것이 떡볶이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25, 열정만으로 창업을 하기엔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요. 제가 원래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저희 동네에는 떡볶이를 파는 데가 없었어요. 한인타운에 가서도 떡볶이가 비싸고 큰 양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시장 조사도 해본 결과 상해분들이 떡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떡볶이 장사를 해봐야겠다 했는데 자금이 많지 않아서 그냥 가장 구할 수 있고 저희 수준에 맞는 가게로 해서 두 평짜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낼 수 있는 게. 시작은 컵떡볶이를 파는 작은 가게였지만 현지인들의 입맛과 장사가 잘 되는 상권 분석을 위해 2년 가까이 창업 준비를 하고 观众朋友您好，欢迎收看由处在 3번의 실패를 통해 겪은 시행착오 끝에 상하이에만 무려 16개의 직영점이 있는 연매출 120억 원의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32, 그는 여전히 청년 사장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둘 다 청년 사장들이네요. 준영을 보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박강민 사장. 이렇게 입장 입는 거나 이렇게 주방 들어갔을 때 표정 느낌이 옛날에 제가 했던 그 기억이 나서 자꾸 이렇게 되네요. 박강민 사장에게도 초보 시절이 있었죠. 초보에서 지금의 대박집 사장으로 만들어준 것이 떡볶이인데요. 이 떡볶이 소스에 창업 노하우가 있습니다. 소스는 식자재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창업 성공 노하우 첫 번째, 재료의 양과 조리법의 계량화로 일정한 맛을 유지하라. 6호점을 열면서부터 맛의 평준화를 위해 공장에서 양념과 육수를 대량으로 생산해 조리법을 매뉴얼화한 것인데요. 소스 넣고 몇 분 뒤에 저어야 되고 이런 걸 다 매뉴얼화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게 없으면은 저 친구 만드는 법, 제 만드는 법은 다 달라요. 가게가 늘면서 가게마다 음식 맛이 다르다는 손님들의 의견을 듣고 누가 만들어도 상하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맛을 찾아낸 겁니다. 완성된 떡볶이 양념을 만드는 데만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먹은 떡볶이 양의 떡만 한 가장되게 많아서 한 2톤 가까이 됐어요. 맨날 먹는 것 같아요. 다음에 먹어야 또 먹고. 그렇게 시행착오 끝에 얻은 떡볶이 비법 소스. 숙성시킨 다대기거든요. 떡볶이 소스의 기본이 되는 비법 양념입니다. 과일 다대기를 숙성시켜서 이제 뭐랄까 좀 날카로운 매운맛을 많이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고추장과 마늘, 설탕이 들어간 떡볶이 기본 양념에 사과와 배 등 과일을 넣어 숙성시킨 비법 양념을 섞어주는 건데요. 첫 번째 가위가 망하고 두 번째 가위가 망했을 때 그때 만들어 놨던 그런 소스 배합이 있거든요. 된다고 안 했던 거를 사용나 안 사용나 먹어봤는데 이게 원래 내가 만들었던 다대기랑 맛이 달라.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야겠다. 그때 냉장고에 얼마나 놨지, 다대기 시간이 얼마나 놨지 생각해봐서 그때 이제 중점적으로 다대기를 숙성하는 거를 공부를 했죠.
준영이처럼 요리를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었죠. 진짜 처음에는 맵고 그다음에 단맛으로 싹 감싸면서 마지막에는 과일 향으로 이렇게 딱 마무리가 돼요. 그럼 처음에 맛을 결정하고 만들 때는 맛을 좀 한국 입맛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현지화 시켜서 맛을 만드시나요? 기본 베이스는 한국 표준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국 손님들한테 맛을 보여드리고 그 손님들의 그 선호도를 봐가지고 한국 그 표준에서 조절을 해요. 아. 단맛을 올리든가 뭐 마늘향이나 이런 걸 좀 줄이고 뭐 식감을 좀 더 올리든가 매운맛을 줄이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저희 가게 컨셉이랑 상품에 맞게끔 나가죠. 맛 평가는 현지인들에게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6개월에 한 번씩 조금씩 변형을 시켜 완성된 떡볶이. 상하이 창업 성공 노하우 두 번째, 맛의 현지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라. 상의 지리를 잘 모르니까 하루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골목길이나 그 주요 길들을 다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본 길을 스티커로 다시 다 표시를 하고 그런 지도가 방 한 벽에 가득했어요. 내가 오늘은 어느 구역에 어느 동네를 갔다. 거기는 어떤 상권이 있고 거기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걸 드시더라. 상하이의 유일한 정원인 예원.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이곳은 중국 길거리 간식인 다양한 샤오츠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상하이 현지 사람들의 입맛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상하이 요리하면 새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특징인데요. 식도락의 도시답게 메추리구이에 참새구이까지 난생 처음 보는 요리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자, 여기 이 음식은 뭘까요? 산사나무 열매에 물엿을 묻혀 만든 중국 전통 간식인 탕후루인데요. 이거 상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这个好吃呀，酸甜的，女孩比较喜欢吃的多。 요즘에는 딸기, 바나나 등 다양한 과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상할 사람들이 진짜 단 거 좋아하나 봐요. 과일인데 겉에 설탕 시럽을 발랐어요. 달콤함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죠? 많이 먹진 못하겠어. 상하이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만두 가게를 찾았습니다. 상하이의 대표 음식이기도 한데요. 만두에 빨대를 꽂아놓은 모양이 신기합니다. 탕바오, 빨대를 끼워 육즙을 빨아먹는 만두인데요. 육즙이 일반 만두의 서너 배가 된다고 하니 맛있다고 성급하게 먹었다가는 뜨거운 육즙에 입을 대기 십상입니다. 신기하다. 걔 살은 아니고 걔 즙이 들어있어요. 근데 간장 소스여갖고 굉장히 짭짤하고 상하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에요? 上海人有一点甜，稍微的有一点甜，带一点甜。对，南方的口味基本上都带一点甜的。 상하이 사람들의 입맛을 느끼고 돌아갑니다. 다음 날 아침. 아침에 간단히 먹는 식사를 일컫는 자오디엔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은 길거리 음식으로 아침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토스트도 출근길에 직장인들이 아침 식사용으로 즐겨 먹는데요. 자, 서둘러 지하철역 주변 탐방을 나왔습니다. 역시나 지하철 근처에서 길거리 음식을 팔고 있는 가게가 있는데요. 제법 장사가 잘 되는 가게입니다. 젠빙궈즈. 젠빙궈즈는 밀가루로 만든 전병에 햄과 계란, 채소 같은 재료들을 넣어 만든 일종의 중국식 토스트를 할 수 있는데요. 모양은 꼭 케밥처럼 생겼습니다. 계란도 들어가고 제가 파는 토스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토스트랑 비교하면 뭐가 더 맛있는지? 100개 맛있죠? 여기 장사 되게 잘 되시는데 他这边就是生意特别好， 제가 오후에 한번 한국식 토스트를 여기서 한번 팔아봐도 然后他 될까요? 明天下午 네. 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직장인들이 많은 지하철역이 코앞. 역 주변의 상권을 꼼꼼히 분석해 봅니다. 일단은 전철과 가까워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여기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서 여기는 머무르는 공간이 되기도 해서 여기서 좀만 관심 갖고 여기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이른 아침 장사는 못하지만
이만하면 입지 조건은 최적입니다. 본격적인 토스트 재료 준비를 위해 한인마트를 찾았습니다. 토스트 주재료인 양배추는 필수고요. 그런데 몇 개 분량을 사는 건지 재료들을 있는 대로 골라 담습니다. 30인분은 넘어요. 좀 넘으니까 모르겠네요. 아직은 남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해봐야죠. 돈을 건네기 싫은 모양인데요. 너무 비싸다. 첫 도전이니만큼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30인분 토스트 재료비 하나로 약 11만 7천 원. 드디어 상하이의 한국식 토스트를 선보이는 결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게 주인은 아침 장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요. 서툰 중국어로 메뉴판을 쓰기 시작하는 준영. 인문대 수석 졸업생이 모교에서 토스트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걱정과 우려의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준영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가게 주인들은 신기한 표정. 한국에서 가져온 비법 소금도 넣어주고요. 가리 소금이 들어가면은 확실히 마늘에 좀 이렇게 깊이 있는 맛이 나와서 제가 자주 사용하고 저희 가게에서만 사용하는 비법이에요. 컵에 재료들을 넣어 골고루 섞는 것도 비법인데요. 만드는 것도 신기하고 처음 보는 음식에 가게 주인들은 카메라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달걀이 커서 이득인 게이득 토스트. 달걀과 치즈가 들어가 이득인 게치이득 토스트. 먹는 사람이 배불리 먹었으면 해서 이름 붙여진 준영이의 토스트입니다. 맛이 어떨 것 같아요? 잘 팔릴 것 같아요? 땡큐.谢谢. 자, 가게를 빌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好吃的韩国搞面包. 안녕하세요. 你好. 好吃的韩国搞面包. 뭐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이 보이질 않는데요. 드디어 첫 손님이 왔습니다. 한국高面包.韩国烤面包，2个哎。 달걀 패티도 노릇노릇 잘 구워졌습니다. 好，那你就给我，那这个可以了，你就给我加蔬菜。这个是一样的吗？ 알아듣지 못한 준영은 먹는 법만 몸으로 설명 중인데요. 你不会中文，以后怎么办？以后比如说像我跟你说要更多的蔬菜，或者说像他跟你说要更多的沙拉酱，你怎么办？ 오늘은 입맛을 한번 파악하고 점점 중국어 공부해갖고 말도 잘 하려고요. 자, 냉철한 첫 번째 손님의 맛 평가가 기대되는데요. 大蒜的味道对于上海人来讲是不大接受的，可以考虑把大蒜的味道给它去掉，会更好。 오케이. 조금씩 상하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준영도 신이 났습니다. 我觉得这个好像是年纪轻的人比较喜欢吃的。 상하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새콤달콤한 맛도 듬뿍 살렸습니다. 이렇게 잡고 뭐 말은 통하지 않지만 특유의 표정과 바디 랭귀지로 소통을 합니다. 과연 평가는 어떨까요? 迫不及待。 맛있어요? 好吃的，好吃的，好吃的。但是要是如果我的话，我是觉得还是不要放糖比较好，就放沙士，不要放糖。 상해 사람들이 단 거 좋아하는 줄 알고 했는데 아하, 상하이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단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 거네요. 맛있는 한국식 토스트 드시고 하세요. 다음 거 가오면bao. 장사 초반엔 처음 보는 음식 때문인지 한류 때문인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아하, 이거 오후가 되면서 지하철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게는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렇게 영업 종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만 자, 얼마를 벌었을까요? 50, 60, 70, 80, 90, 100. 오케이.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쉽긴 하네요, 좀. 근데 먹은 사람들은 확실히 맛있다고는 하는데 팔리지가 않네요. 자, 보자. 토스트 한 개당 5위안, 총 9개를 팔아 45위안 판매 수익. 하지만 식재료비를 조금 뺀다 해도 무려 10배가 넘는 손실입니다. 일단은
자리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지하철 바로 앞이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굉장히 이거는 잘 팔릴 거다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입지만 사람 많은 것만 생각하고 뭐 언어도 안 되고 이 음식에 대한 설명도 안 되고 그리고 맛에 대한 분석도 없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많이 좀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 들어요. 다음 날 준용은 박강민 사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하철은 저희 가게도 안 돼요. 3초 안에 제 가게를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뭐가 파는 데구나. 먹고 싶다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은 그게 돼요. 왜? 내가 토스트를 먹어봤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하철 바로 붙어있는 가게는 손님들이 목적이 지하철이기 때문에 일단 걸음이 빠르시고 저희 메이커도 아직까지 이해하는데 그 시간이 걸리시니까 저기 뭐더라? 어디서 보긴 봤는데 이게 3초만 지나갔고 가게는 멀어집니다. 다음에 먹지. 그럼 진짜 다음에. 중국의 음식도 아닌 한국의 음식으로 지하철역을 향하는 상하이 사람들을 붙잡는 것은 어려움. 상하이 창업 성공 노하우 세 번째, 지하철역 입구는 피하라. 상하이에만 16호점을 낸 프랜차이즈 청년 사장이 되기까지 수도 없이 시행착오를 겪었을 박강민 사장. 이곳 상하이까지 도전하러 온 준영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주문해서 10g이에요 이게? 이거라 몰라요. 제가 오늘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울이 필요하군요. 몇 g인지 자기 건데. 요 정도요. 이것이 바로 준영이의 손맛. 어머니 맛이니까 손맛이 장맛이니까 야 이렇게 넣으면 돼. 며느리도 몰라. 그러니까 며느리도 몰라가지고 2대가 2대가 안 나. 일본은 안 그렇잖아요. 일본은 뭐만 3대, 4대째 막 이런 거 그냥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백포장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제일 기본적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고 가면은 나중에 팍팍 저희가 일어날 때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어요. 한국에서 토스트 가게를 창업한 지 이제 석 달. 초보 청년 사장 준영은 한국에서 하던 대로 토스트 만드는 과정을 상하이 창업 선배 사장에게 선을 보입니다. 이렇게 대치대 토스트. 잘 오겠습니다. 자, 과연 상하이 사람들의 입맛을 아는 박강민 사장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입에 짝짝 붙어요. 네, 짝짝 붙고 단맛이랑 토마토 소스랑 야채 씹히는 거는 계란이랑 해서 그리고 조금만 변화를 주고 좀 포인트를 주시면 현지인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근데 맛이 현지화돼 있지 않고 사람들이 맛있어하는 맛이 아니면 한 번 팔고 말 거면 그러면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죠. 내가 이 상해에서 계속 꾸준하게 장사하려면 이 사람들의 마음, 맛 이런 모든 것들을 사로잡을 만한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늦도록 두 청년 사장의 열기가 주방을 뜨겁게 합니다. 상하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새로운 토스트 개발을 위해서인데요. 소스와 모양까지 변형시켜보며 두 청년의 아이디어가 모아집니다. 다양한 과일까지 준비가 되는데요. 저도 옛날에 평소 자랐을 때 사라다를 팔았었거든요. 그 반이 되게 폭발적이에요. 아 진짜요? 당시 여름을 겨냥해 선보인 과일 샐러드는 새콤달콤한 맛을 좋아하는 상하이 사람들에게 인기 메뉴였는데요. 과일 샐러드와 토스트,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이색적인 조합인데요. 따뜻한 토스트와 시원한 과일 샐러드, 색다른 토스트가 기대됩니다. 배부를 것 같아요. 어느덧 새벽 3시가 가까워진 시간. 준영은 내일 한국 분식집에서 깜짝 선을 보일 새로운 토스트 메뉴 개발로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보기에 좋은 음식이 먹기에도 좋은 법. 컵 안에 과일 샐러드를 담고 그 위에 토스트를 올렸습니다. 토스트를 먹고 난 뒤 약간의 느끼함을 샐러드로 덮어주는 과일 샐러드 토스트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토스트 메뉴를 선보이는 날. 중국에서 이름을 정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 메뉴가 계란이라고 하더라도 그 음식 안에서 제일 비싼 음식, 제일 고급진 거 이거를 이름에 앞에 넣어줘야지 이 음식의 값어치가 딱 올라가요. 중국에서도 달걀은 값싸고 흔한 재료. 건강과 고급 재료가 들어감을 강조한 과일 치즈 토스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상하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양과 맛, 크기, 항목을 넣어 꼼꼼하게 설문조사표를 준비합니다. 이젠 주방 사람들과도 아주 친해졌네요. 인문대학 수석 졸업자라는 타이틀로 모교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맛있고 배불리 먹는 학생들을 보며 오히려 자신감을 얻고 행복했다는 준영. 제 토스트가 사실은 약간 단점이 좀 겉보기 비주얼 면에서 그렇게 화려해 보이진 않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채로운 색감을 가진 야채 디핑을 가지고 상하이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끌어볼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마요네즈, 참치 세 가지 소스까지 준비됐습니다. 상하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토스트일지. 자, 드디어 첫 선을 보이는데요. 첫 번째 손님은 20대 남녀 커플. 그냥 이미 달콤함이 느껴지네요. 아하, 커플에게는 달달한 마요네즈 소스가 인기. 두 번째 손님은 30대 푸젠이 고향인 남자와 상하이가 고향인 남자 손님입니다. 한국 분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20, 30대 젊은 층. 토스트도 젊은 층들에게 반응이 괜찮습니다. 맛을 상중하한다면은 가격은 최소 20위안에서 최대 40위안. 여자들은 2분의 1 크기, 남자들은 적당한 크기. 맛은 중 또는 상이 많네요. 많은 분들이 맛있다, 상중하에서 거의 상, 아니면 중상 이 정도에서 맛있다고 하고 이 샐러드가 같이 있으니까 또 맛있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 분식집에서 사흘간의 상하이 창업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요즘 상해에 그러니까 저희랑 다른 컨셉의 가게인데 그 가게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봐서 또 다른 각도로 배우시고 느끼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상하이에 있는 동안 꼭 알고 갔으면 하는 정보를 가르쳐주는 박강민 사장. 다시 준영은 난징루를 찾았습니다. 상하이의 난징루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에 위치한 한식 레스토랑. 네, 안녕. 안녕하세요. 서비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보기 드문 광경에 어리둥절합니다. 상하이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온 손님들로 가득 찬 이곳은 한식 레스토랑입니다. 맛의 현지화를 과감히 탈피하고 중국인들이 모르는 1등 한국 요리를 선보이는 한식 레스토랑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서 토스트 가게 하는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박강민 사장님 소개를 듣고 여기까지 찾아오게 됐어요. 아, 그래요? 사장님한테 좀 몇 가지 조언을 구하고자 오게 됐어요. 홀 서빙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매니저와 점장을 거쳐 사장이 된 배찬수. 한국식 친절 서비스와 음식 맛으로 중국의 대표 음식 평가 사이트에서 한국 레스토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한국 재료입니다. 저희는 이제 맛내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한국 재료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좀 외국에서 이런 것들 구하다 보니까 원가가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10번 한국 재료를 공수해 오는데요. 맛을 내는 기본 양념인 식재료들은 한국 재료들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방과 홀, 레스토랑의 모든 인력은 현지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레시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개발을 해서 좀 매뉴얼화가 다 돼 있어서 누가 만들어도 똑같아요. 어떤 요리사가 와도 같은 맛을 낼 수 있게 매뉴얼화를 해놓은 건데요. 삼계탕, 오징어, 제육볶음처럼 어려운 음식도 한국 맛을 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오징어 제육볶음을 먼저 먹어보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먹던 맛이랑 똑같아요. 삼겹살도 들어가고 오징어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재료들은 이제 가까운 현지에서 조달하시는 거죠? 그럼요. 이게 신선도가 중요한 거는 현지에서 무조건 조달을 해야죠. 고기와 수산물처럼 신선도가 생명인 것들은 현지에서 공수를 합니다. 배찬수 사장과 수산물 시장을 찾았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상하이는 중국에서도 가장 큰 수산물 소비 도시입니다. 물에서는 뭐 잠수함 빼고 못 먹는 게 없다더니 거북이에 코끼리 조개까지 요리 천국 중국답습니다. 이거 엄청 크네. 와, 코끼리 같아요, 코끼리. 저기 얼굴만 하네요. 그런데 준영을 깜짝 놀라게 한 녀석이 있습니다. 그물망에서 꿈틀꿈틀대는데요. 개구리계의 황소 개구리입니다. 오, 개구리! 황소 개구리! 왜 그러냐? 값싸고 신선한 재료를 사기 위한 가격 흥정은 음식 경영에 있어 필수인데요. 这个怎么卖？已经30元。 저희 재무팀이랑 주방장이 직접 여기서 시장 조사를 한 건데 저한테는 보물 같은 거예요. 낙지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26에서 28원. 这是我们店的话，就是每天来的顾客300个人，就是我们的话一天最低20公斤左右，这样子多少？那只要每天用的话，就可以25元嘛，25。20可以吗？20。我们的话15000个人，每天20公斤的话，一个月600公斤左右。 20元的话量大可以。 OK， 20块。OK， 这样。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1kg당 40원까지 깎아. 60원인데 40원으로. 그래도 아직 12원이 더 비싸요.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이라서 깎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중국 사람들이 협상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예 부를 때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게 불러요. 일반 저희가 한국 뭐 동대문에서 그렇게 가격 협상하는 그 폭이랑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원가들을 낮추고 신선한 재료들을 사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정도의 노력들, 시장을 조사하고 뭐 음식 하나를 하는 열정들과 정성들을 좀 배울 수 있었죠.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레스토랑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토스트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토스트에 이 육전이라고 하는 떡갈비를 넣어서 좀 토스트를 고급화 시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홀이 있고 바가 있는 곳에서 손님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토스트 레스토랑을 차리고 싶은 준영. 레스토랑의 주방장 도움을 받아 상하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달달한 고기 패티를 올린 떡갈비 토스트를 완성했습니다. 떡갈비 토스트 시식을 위해 배찬수 사장과 레스토랑 현지인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새로운 메뉴 개발을 할 때도 레스토랑 직원들과 엄격한 품평회를 갖는 배찬수 사장. 경건한 분위기에 어느 때보다 긴장이 되는데요. 这个的话，汉堡现在做的有很多。汉堡？对，这样的汉堡外面有很多。在我们店里的话，我觉得这个不会有人会要这个的。感觉，我觉得这个好吃。然后面包的话，面包不够，就不够脆。 저희 같은 경우는 데이트를 하러 오는 고객이 핵심인데 좀 테이블 보시면은 이렇게 지저분해지는데 네. 이런 거는 좀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는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고급이라는 게 손님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사실 그런 게 좀 고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이란 맛과 양, 가격뿐만 아니라 그릇에 담아내는 것, 손님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세밀한 부분도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상하이 창업도전 하루 전날 박강민 사장과 창업할 가게를 알아보러 나왔습니다. 저희 그것보다 이게 더 유명합니다. 이거는 대학교가 있죠. 이 대학교예요? 네, 상하이. 준영이도 대학교 후문에서 토스트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처럼 상하이의 대학가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게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6개에서 10개가 붙어 있잖아요.
요 뒤에 있는 아파트는 약간 고급 맨션 비슷한 거요. 아, 저거예요? 외국계 회사가 많아 외국인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도 있습니다. 학교와 주민 회사, 이 세 가지가 모두 모여 있는 동네입니다. 상하이 창업 성공 노하우 네 번째, 학교 근처 오래 장사를 하고 있는 검증된 음식점들이 분포한 곳, 또 주택단지가 있는 곳, 이 세 가지를 겸비한 곳이 분식점 최적의 장소. 상하이에서만 8년째 한국 분식 프랜차이즈 사장인 박강민 사장의 도움을 받아 창업에 도전할 가게를 찾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아 창업을 시작한 것, 더 넓은 세계로의 도전을 꿈꾸는 것. 두 청년은 서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의욕은 앞섰는데 손은 안 따라주고, 그리고 손도 안 따라주는데 그 다음 준비도 안 돼 있고 막 이런 거는 제 생각에 많이 낯섰는데, 그 열정 하나만큼은 너무 그때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시련이 많이 올 텐데 좌절하지 않고 그냥 계속 더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있을 상하이 창업을 앞두고 채소 시장을 찾은 준영. 이번엔 가격과 쓸 재료들을 꼼꼼히 적어봤는데요. 중국어 실력도 글쎄 많이 늘었네요. 여기 물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는 토스트의 주 재료인 양배추만 사면 됩니다. 1块5毛1斤，19块4毛。 워시 샹른. 香港人。 샹른. 여기서 야채 토스트 파는데 여기만 사고 싶은데 좀 더 깎아주세요. 今天不能免，我卖2块，我给他1块5。18块。 18块 오케이? 오케이. 와인이. 가격 흥정도 이젠 제법이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再见. 再见。 또 올게. 오, 상하이 토스트 사장의 여유가 묻어납니다. 자, 드디어 상하이 창업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단 하루지만 준영에겐 미리 보는 상하이 토스트 가게 첫날인데요. 한국 토스트 가게를 잇는 상하이 2호점. 네, 2호점이에요. 뿌듯합니다. 그동안의 일정들의 모든 보상을 여기서 받는 것 같네요. 한국 토스트 가게 이름 그대로 간판까지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가 쏟아지네요. 한국에선 비가 오면 사람들이 토스트를 잘 먹지 않는데 한국 있을 때도 비 오는 날이 장사 제일 안 됐어요. 하지만 비가 오는 날에 전이 생각나는 것처럼 뭐 중국 사람들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고소한 냄새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해 봅니다. 아직은 별 효과가 없는 듯한데요. 이대로 있을 순 없어 꺼내든 비장의 무기. 별에서 온 김수현으로 변신? 그러나 김수현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해보는 데까지는 뭐 해봐야죠. 시선을 사로잡는 데는 성공한 듯합니다. 청년의 용감함이 빛을 발하길 바랄 뿐인데요. 한걸리. 유재석 알아요? 유재석? 한류 마케팅이 또 이어집니다. 재석이 형. 대학교 때 방송 출연으로 촬영한 사진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네요. 오케이. 오, 드디어 첫 손님 맞이 개시. 한국을 잘 알지만 토스트는 처음이라는 여자 손님. 과연 상하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을까요? 저기 맛이 어때요? 好吃吗？好吃。漂亮。You are very pretty. 한류 마케팅이 끝나고 다시 가게는 한산해졌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는데요. 한국 토스트! 한국 토스트! 한국 토스트! 직접 메뉴판과 토스트를 들고 거리 홍보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역. 안녕하세요. 니하오. 니하오. 난창루 토스티엔. 한국 토스티엔. 난창루 토스티엔. 길거리에서 토스트 홍보를 하는 건 한국에서 토스트 장사를 하면서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일입니다. Hi. Nice to meet you. And you? 시콰이. 다젠치야. 시콰이. 다젠치야. 한국이 아닌 토스트를 모르는 넓고 낯선 대륙의 땅 중국 상하이. 언젠가는 이뤄낼 상하이 토스트 창. 준영은 채워야 할 것들을 조금씩 채워갑니다. 저녁이 되면서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떡갈비 토스트를 준비합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상하이 사람들을 위한 특급 토스트인데요. 처음 드시는 거라서 일부러 이거 서비스 많이 드렸다고. 한국 드라마를 즐겨본다는 여학생들입니다. 한국 토스트도 과연 좋아하게 될까요? 맛있어요. 퇴근 시간이 되면서 직장인 손님들이 꽤 많아집니다. 처음이에요 오늘.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는 것도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빠른 중국 상하이. 이곳은 음식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꿈의 도시입니다. 맛있다는 상하이 사람들의 반응에 준영도 신이 납니다. 이만하면 오늘 창업은 성공! 오늘 하루 임대한 시간이 끝났습니다. 원가와 판매 금액을 계산해 보는데요. 어디 보자. 이만큼이나 벌었어요. 얼마예요? 258원.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한 5만 원 정도? 29 인생에서 아마도 가장 짜릿한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 상하이에서 토스트 장사를 한다는 건 먼 미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꿈이라는 건 도전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상하이에서 이미 더 큰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 청년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가까이서 사람들에게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이게 실제로 맛있는 맛인지 분석했던 경험들, 그리고 오늘 하루지만 창업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며 뭐 자재를 조달하고 뭐 주방을 사용하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저에게는 가장 또 중요한 자산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몇 원 더 번 것보다도 저 나중에 해외 창업을 할 때 그것들은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라는 큰 줄기에 하나씩 작은 가지를 키워나갑니다. 준영이의 토스트 한류바람, 그날을 기대해봅니다.